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관객 앞에서는 마술사의 무대는 극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봉인해온 극비문서 2차 세계대전 중 전례 없는 성대한 마술 공연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사람이 날거나 벽을 통과할 수 있고 손을 쓰지 않고 물건을 가져오고 바람과 비를 부르고 땅으로 사라질 수 있다면 특이 공능이거나 신통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속세에서 특이 공능이나 신통력을 마술이라고 합니다. 해리포터 같은 마법도 있습니다. 마술은 트릭을 사용하는 마술과 특이 공능을 사용하는 마술이 있습니다. 예전에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마술처럼 과학적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이 공능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만리장성 벽을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일부 마술의 트릭을 찾아서 폭로하는 것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억지로 과학적 해석에 갖다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은 특이 공능을 사용한 마술이거나 트릭과 공능을 같이 사용한 마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초자연적인 특이 공능, 마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무리 독일 폭격기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공격하려고 접근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항구를 폭파하여 지중해 지역에 있는 연합군의 보급선을 파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물에 접근한 후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폭탄을 쏟아부었고 일대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폭격은 8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공습 후 알렉산드리아가 폐허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마치 환상적인 마술쇼와 같았습니다. 이 마술쇼의 감독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영국의 유명한 마술사 제스퍼 마스켈린입니다. 이 위대한 마술사를 소개하기 전에 그가 2차 세계대전의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5월 영국군은 독일군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대규모 폭격을 가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영국군이 나치의 공격으로부터 알렉산드리아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의 제안은 아무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기발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목수, 전기공, 건축가, 화학자, 무대 장식가, 화가, 그림 복원가 등의 경력을 가진 이들을 급히 불러 모아 영국군 부대에서 마법단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독일군의 무차별 폭격에도 알렉산드리아를 지켜내는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마법단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마요트만이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인적이 드물었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지형과 모습이 매우 흡사했습니다. 마법단의 감독은 마요트만의 알렉산드리아와 똑같이 조명을 설치하고 밤에도 조명을 밝게 켜도록 명령했습니다. 반대로 알렉산드리아는 밤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독일군은 마요트만을 알렉산드리아로 착각하여 8일 연속 폭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마법단은 특이공능 운반공과 같은 효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성공하였고 영국군은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실은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히 마술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효과입니다. 이는 마술과 특이 공능을 같이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에즈 운하는 연합군의 중요한 생명선이자 영국군에게는 군수품 보급로였습니다. 영국군은 이 보급로가 적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수에즈 운하의 수중 일부 구간에 어뢰 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1941년 9월 초 독일 공군은 이 어뢰 방지망과 군수품 보급선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수에즈 운하의 폭격을 투하할 계획이었습니다.
영국군은 독일의 폭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밤새 논의했습니다. 결국 제스퍼 마스클린과 마법단을 다시 불러 수에즈 운하를 보이지 않게 숨기기로 했습니다. 남북으로 175km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를 따라 많은 탐조등을 설치하여 배의 야간 항해를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제스퍼는 운하의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회전 날개가 유리 겨울로 된 24개의 거대한 배기팬을 구축했습니다. 이 24개의 거대한 배기팬을 운하를 따라 대형 조명 기구에 설치했습니다. 밤이 되어 탐조등을 켜면 거대한 배기팬이 회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유리거울로 만든 팬의 회전 날개가 탐조등의 빛을 최대 9마일 높이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9마일은 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할 때의 고도입니다. 24개의 탐조등은 회전하는 팬과 함께 작동하여 공중에서 강력한 불빛 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폭격기가 접근하면 조종사는 눈이 부셔서 지상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눈을 뜨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독일군은 팬 브레이드의 회전으로 눈이 부셔서 수에즈 운하를 아예 볼 수 없었습니다. 10월 5일 저녁 독일 폭격기는 예정대로 도착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상공에 진입하자 격렬하게 회전하는 강한 백색 불빛이 폭격기 앞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눈부신 빛 때문에 조종사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불빛은 폭격기를 따라다녔고 아무리 날아도 빛의 성광이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목적 없이 폭탄을 투하하고 재빨리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영국군에 의해 거대한 수에즈 운하가 완전히 숨겨졌던 것입니다. 더욱 감탄스러운 것은 제스퍼가 유명한 알라메인 전투에서 독일군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마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일군을 성공적으로 퇴각시켰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알라메인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북아프리카 전장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전투는 1942년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연합군의 승리는 북아프리카의 전장의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독일군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수에즈 운하의 중동의 유전을 장악하려는 모든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연합군의 몽고메리 장군은 2개의 특공대를 동원하여 북쪽의 독일군이 놓인 지뢰밭을 통과하여 독일군의 장갑부대를 격파할 계획이었습니다. 동시에 남아있는 독일군이 북상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연합군은 남쪽에서 공격하는 척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몇 달 전 9월 연합군은 독일군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 여행 가방과 기타 폐기물로 탄약고와 곡물 창고처럼 보이도록 위장했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군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전투가 남쪽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믿게 하려고 종이로 남쪽의 지프를 탱크로 위장하였고 북쪽의 탱크를 종이박스로 덮어 운반 차량으로 위장했습니다. 이렇게 북아메리카 전장에 대규모 유령 대군이 등장하였습니다. 연합군이 매우 강한 것처럼 위장하여 독일군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제스퍼의 마법은 강력한 독일의 공세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3개국 동맹의 편에 섰던 나라들도 들었다 놨다 한 것입니다. 독일군은 마술사 제스퍼와 관련된 전투와 그의 정체를 알게 되자 즉시 그를 나치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다행히 제스퍼는 전쟁 중에 독일의 암살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았고 1973년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스퍼가 전쟁을 바꾸는 마법을 사용했다는 전설은 한때 영국군에게는 1급 군사기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업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스퍼는 무대 공연이라면 따뜻한 박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인류 대전쟁의 가장 큰 무대에서 그럴 수 없었고 심지어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그의 마술처럼 그의 업적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 미국의 저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데이비드 피셔는 제스퍼를 위해 그의 전기 전쟁의 마술사를 출간하였습니다. 먼지 투성이의 비밀 기록 보관소와 제스퍼의 전설적인 삶이 대중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제스퍼는 역사상 가장 큰 마술쇼를 2차 세계대전 중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제스퍼 마스켈리는 1902년 영국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8대 제스퍼의 할아버지 존 마스켈리는 마술을 계승하였으며 현대의 마술이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제스퍼는 할아버지의 역할을 물려받아 9살 때부터 무대에 섰습니다. 제스퍼는 키 1m 90cm의 짙은 흑발, 짙은 녹색 눈, 매력적인 보조개를 자랑하는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외모와 뛰어난 기술로 1930년대 영국 전역에서 유명한 마술사가 되었습니다. 성년의 제스퍼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며 아내 아이 웨일린이 무대에서 조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에게는 2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영국 가정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은 폴란드를 상대로 전격전을 벌이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가 강력한 마지노선이 있고 영국은 영국 해협을 지키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의 패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은 서유럽 국가들을 침공하기 위한 황색 계획에 착수했고 독일군의 폭격을 받은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그 후 유럽 전체가 맥없이 속속 무너지고 영국만 홀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자발적으로 군대에 입대하였고 제스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스퍼는 40세였지만 자신의 기술이 전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1939년에 발발한 전쟁은 모두에게 불운이지만 사람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이상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나의 모든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는 마술로 히틀러와 겨루게 된 것입니다. 마스켈린의 가족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대영 제국을 위해 출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혼란을 주는 소품을 만드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마스켈린 가문은 영국을 위해 참전하는 전통이 있었고 제스퍼의 2차 세계대전의 전설이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켈린 가문은 우리 가문 구성원은 결코 떠나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 가문은 일반 사람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마스켈린 가문 중에는 많은 과학자, 마술사와 유명인이 나타났습니다. 조지 3세 때는 3대 마스켈린 네빌이 왕실 천문학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시간 측정의 정확도를 10분의 1초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무게와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 많은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5대 피터 마스켈린은 연금술사였습니다. 사망 후 사람들이 그의 노트를 공개적으로 불태웠을 때 불꽃이 화려하고 기이한 색을 띠었다고 합니다. 제스퍼의 할아버지인 8대 존 마스켈린은 뛰어난 발명가였으며 후대의 현대 마법의 아버지로 칭송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순식간에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마술 세계의 유명한 박스 트릭은 존 마스켈린이 발명한 것입니다. 무대에서 날아오르기도 하고
크리스털 샹드리에에 착지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타자기 표준 키보드 설계도 존 마스켈린의 작품입니다. 1870년대에는 다리 역할을 하는 로봇 색을 만들었는데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는 자신의 영혼을 불러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을 초월한 특이功능입니다. 이 가문의 초자연적인 자질을 물려받은 제스퍼는 마스켈린 가문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는 마술사일 뿐만 아니라 전쟁 마술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마법의 힘으로 역사상 가장 악한 적과 싸운 것입니다. 이 전설적인 가족의 역사, 심지어 인류에게 가장 놀랍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역사에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매체 이집트 투데이는 이 정기 댓글에 전쟁 마술사 제스퍼는 수십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극비 문서를 열었다 라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제스퍼 마스켈린이 북아메리카에서 마술 세계를 대표하여 펼친 업적은 전례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전쟁 마술사 제스퍼가 2차 세계대전의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무대 마법이었을까요? 아니면 특이功능이었을까요? 개인적으로 마스켈린 가문의 등장인물과 이야기들은 15년 전에 봤다면 전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원을 올려야 하는 각도에서 이 가문과 전설은 필연적인 신의 안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런던 무대에서나 전쟁 무대에서나 제스퍼의 연기는 마술을 초자연적인 힘을 펼치기 위한 덮개로 사용한 것일 뿐 실은 특이功능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